예, 미 대선 개표는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이어지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무게를 두고 이미 외신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제 대중국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 전문가를 특별히 모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중국은 쇼핑데이였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광군제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중국에서는 쓰는 표현은 아니죠. 중국에서는 쌍십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단 굉장히 분위기는 좋았어요. 소비는 많이 일어났는데 알리바바의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윈 회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중국 이제 금융 시스템을 비판을 좀 강도 있게 한 영향인가 싶기도 한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어제 포함해서 이제 한 이틀째 홍콩 테크 주식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상장 중국 기업 ADR하고 홍콩의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 사실 뭐 시작은 말씀하신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던 알리바바 이슈가 있었고, 사실 반독점법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면서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투매를 불러왔는데, 본질적으로는 사실 그 성장주에서 가치주 좀 로테이션이 발생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실 중국은 백신 그 이슈 이전부터 컨택이 시작이 됐고, 시중금리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정당성이 약간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런 기술주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소비주들이 사실은 좀 굉장히 비싼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빌미를 좀 많이 찾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의 이제 테크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본토도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좀 많이 오른 소비 성장주들이 같이 좀 급락을 한 모습이고, 당분간은 이런 투자 심리가 이제 주도주 찾는 과정에서는 좀 부진이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언택주에서 가치주로 전환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제 키 맞추기의 빌미 정도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장세가 이어질 개연성을 여기서 좀 찾아주셨습니다. 알리바바의 급락에 대한 분석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바이든 시대와 맞물려서 중국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의 그 색깔이 달라질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일단 내년에 전망을 하면서 바이든 시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미중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 쪽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호재로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반응과 저희 이제 분석을 좀 종합해 보면 무역 부분 그리고 기업에 대한 테크나 이런 기업에 대한 견제, 그리고 금융환율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일단 고율 관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좀 비난을 좀 해왔기 때문에 고율 관세 정책은 언론에서 좀 다시 시작하는 과정. 그래서 교역 환경은 중국 내에서는 내년에 좀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미 수출이 지난 2, 3년 동안 고율 관세 때문에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재수출도 그렇고 선진국향 수출도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 기업에 대한 견제는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한 지금 뭐 SMRC든 화웨이든 저희가 알고 있는 트럼프 정부 하에서 하던 것들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요. 동서부 쪽에 미국의 이런 그 어떤 표심을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미국 중국 기업에 대한 견제는 유지할 것 같고요. 금융이나 환율, 홍콩 외교 이런 쪽에 대한 견제나 혹은 공격은 사실 단기적으로는 효율성 있는 카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해봤지만 별 의미 없었고, 극단적인 조치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민주당 성향이 그런 쪽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금융 개방을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당장 제재 카드에 부합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 보면 기업에 대한 부분, 테크 기업에 대한 견제는 좀 유지가 되면서 현재 틀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 좀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무역이나 교역 환경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굉장히 좋아질 걸로, 수출이나 이런 재수출에 피해가 있었던 애들이 좋아지면서 화학이나 기계, 저희 이제 원부자재 그리고 중국의 전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국내도 2분기까지 대중국 수출을 좀 같이 연동시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관세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면서 미국에 대한 견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중국 기업에게는 부담이 되겠지만 국내에는 오히려 이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만한 어느 정도의 이슈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경기가 일단 살아나면 이제 그쪽으로 저희는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판단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는 조금 밑돌던데요. 이에 대한 분석은 어떠세요? 네, 일단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그 예상치 조금 하연했지만 글로벌리 이 수치를 정말 믿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사실 플러스 뭐 4%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절대치가 굉장히 네, 좋게 절대치는 나왔죠. 굉장히 좋았죠. 예. 그리고 베이스가 발생하는 내년 2분기까지는 계속 6%에서 9%.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연간 한 9%까지 보고 있고 4분기도 6%로 봅니다. 그래서 성장은 저희가 중국에서 보는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소비, 수출, 투자,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동산 같은 것들까지도 모든 성장 엔진은 지금 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먼저 회복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서비스업까지도 들어오면서 수요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지만 4분기도 좋을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국이 재고 사이클이 거의 4년 저점까지 지금 재고 조정을 했고 앞으로 재고 확충, 그러니까 재고 리스타킹이 일어나면서 내년 이익 사이클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끌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재수출도 별로 안 좋고 투자도 안 좋아서 재수출과 투자에 연동되는 우리나라 대중국 관련된 낙수 효과랄까요? 중국의 예. 모멘텀은 별로 작용하지 않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이 저희가 수출하고 자동차 같은 경기 소비를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의 회복 패턴이 과거와 좀 유사하게 국내 뭐 원화라든지 국내 대중 수출을 좀 끌고 가면서 중국의 좀 차이나 모멘텀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 수출 쪽에서 좀 있을 걸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환율이 중요한데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위엔화에 대해서 지금 강세가 워낙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제 달러가 약세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위엔화의 강세는 어디까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고 이게 국내 경제에 미친 영향력까지 보신다면요. 일단 위안화는 뭐 중국 정부 부정은 하고 있지만 완전 시장화된 환율은 아니고 정부가 개입할 수 있죠. 그리고 예. 기술적으로 보면 위안화를 10시 반쯤에 이제 고시를 할 때 전일 종가와 다른 통화들 바스켓과의 이제 그 상황 그리고 이제 정부가 좀 일종의 마사지 같은 걸 했던 요인이 있었는데 최근에 마사지 요인에 대해서 좀 제거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결국에 달러의 흐름이나 전일 종가 뭐 기타 통화들 대비 이제 강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당분간은 중국이 그렇게 약세 요인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네. 주식이나 채권 쪽에 돈은 계속 들어가고 경상수지는 다른 나라들이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공급 우위를 통해서 흑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상대 심지어 우위. FDI도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 중국이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좀 특수를 계속 누르고 있고요. 그 특수는 가장 환율에 민감하게 수혜로 반영이 돼서 위안화의 강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우스는 달러가 제한적인 약세로 당분간 보고 있고 위안화는 본연의 펀더멘탈과 다른 나라들 대비 금리 차가 너무 압도적이라서 강세 압력이 훨씬 셀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까지 6월부터의 흐름이 너무 가팔랐고 중국 정부가 좀 개입 신호를 보내고는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당분간 뭐 현재 한 6.6위안 정도 달러 대비 예. 수준에서 좀 횡보할 걸로 보고 있고 조금 중기적으로 내년 상반기를 말씀드리면 거의 6.2나 6.3까지도 열어댈 정도로 다시 강세가 지속이 될 거로 재개가 될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내년 2분기까지는 원화를 좀 끌고 강세로 갈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예. 대신 2분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베이스가 좀 이제 기저 효과가 끝나고 중국은 이제 내수로 가겠다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가는 나라니까 예. 에너지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원유안이 조금 디커플링이 나고요. 상반기에는 같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에도 원화 강세 수혜주들 혹은 이제 수출 베이스로 봤을 때 좀 약간 이제 유불리를 저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중국에서 최근 내수의 진작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어요. 삼중전에 막 이럴 때 네. 보면은 이제 질적인 개선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도 좀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는 위엔화의 강세는 다소 부침은 있더라도 큰 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상향, 그럼 원화도 같이 우상향일 가능성이 있고 중국의 경제 회복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쨌든 간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죠. 일단 중국 증시는 상반기까지 국내랑 좀 코스피 연동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비싼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가치주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수출주나 실적주들
그리고 금융, 중국의 경기 소비, 소위 저희가 이제 시클리컬로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민감주들이 움직일 땐 중국은 대형 지수, 뭐 CSI 300이나 상해 종합 지수가 움직이게 되고요. 홍콩 H 지수 같은 뭐 저희가 좀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인덱스들이 움직이면서 국내 코스피에도 좀 중국 모멘텀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년 연중 고점이 2분기에 좀 형성이 중국 증시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정하고 있는 이제 조정받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 이제 기관이나 이쪽에 드리고 있습니다. 예, 중국 증시를 따라가는 한국의 수출 데이터라고 보면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중국 예. 관련 뭐 화학이나 저희 수출주들을 이제 국내 중국 증시와 좀 연동되는 주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에 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또 앞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예, 이렇게 중국 증시에 대한 전망과 경제의 영향력까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김경환 중국 전략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마켓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정말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